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기술 박람회인 2013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이 어제 킨텍스에서 개막됐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에는 무인 비행체와 달 탐사선 등 다양한 첨단 항공 기술들이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구사목 박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무인 항공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 뉴스 시간에요. 며칠 전에는 그 무인 틸로트라고 하죠. 이렇게 틸트로트 틸트로트 항공기도 소개를 했었고 항공 우주 이렇게 무슨 경연 대회 뭐 이런 것도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행사장에 가시면 항공우주연구원 부스에서 다양한 좀 미래형 비행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전시되어 있는 걸로 보면 현장에 가시면 천장에 인간동력 항공기라고 해서 큰 항공기가 공중에 매달려 있고요. 네. 그거의 시뮬레이터를 직접 체험해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틸트로터형 스마트 무인기라든가 25시간 이상 채공을 했던 전기동력 무인기, 그다음에 군집비행 무인기, 그다음에 드론 캐리어라고 해서 하늘에서 무인 항공기를 싣고 다니다가 지금 나오는 이건가요? 지금 실어 옮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건 아닌가요? 큰 비행기가 작은 무인 비행기를 좀 실어 나르는 실어 나르는 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미래형 비행체 개념을 이렇게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전시물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무인 비행체라고 하면 뭐 날아다니는 로봇 정도를 이해하면 될까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인 비행체는 날아다니는 로봇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항공기는 사람이 타서 조종을 하는데 무인 항공기는 사람이 타지 않고 자율적으로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데 있는 조종사가 원격으로 운용을 하는 그런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사실 뭐 이런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장난감도 이렇게 조종하는 이렇게 비행기가 있잖아요. 이런 거랑 사실 차원이 다른 수준일 건데 정말 첨단 기술이 집약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 일명 헬리캠이라고 부르는 요즘 무인 비행기가 있잖아요.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건가요? 헬리캠이라고 불리는 그것도 무인 항공기의 한 종류입니다. 무인 항공기들이 주로 이제 군사용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대형 무인 항공기들이 좀 익숙한 편이실 텐데 민간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쓰고 있는 것이 그런 헬리콤, 멀티콥터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항공 촬영용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외에도 민간 쪽으로는 농약을 뿌리는 헬리콥터 같은 것이 나와 있어서 예를 들면 국산 농약 뿌리는 무인 헬기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15분에 한 6,000평 정도를 방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용뿐만이 아니라 민간 쪽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기술이 파급되고 있는 중입니다. 방송 쪽에서도 헬리캠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방송에서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그런 헬리캠 종류를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들고 나온 이 모델은 현재 그 일산에 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시연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대를 가지고 나왔지만 그게 가면은 여러 대가 동시에 군집 비행이라고 하는데 동시에 여러 대가 떠서 이렇게 매스 게임 하듯이 춤추듯이 편대 비행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 확인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모델인 것 같은데 몇 대가 같이 올랐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이런 모델 같은 건 뭐 어떤 형식으로 좀 실용화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모델은 사실 국산이 아니고 프랑스의 한 대학원생이 박사과정 하면서 개발을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선풍을 끌고 있는 모델의 비행체입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이 비행체 자체가 아니고 이 비행체는 저희는 이제 연구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자료 화면에 나오는 부분이 그 드론 캐리어라고 지금 여러 대가 춤추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비행체를 활용을 해서 여러 대가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조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대씩 조종을 따로 하는 건가요? 각각을 조종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여러 대를 동시에 제어를 하고 있는데 저런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앞으로 항공기가 이제 현재 자동차처럼 쓰이는 미래의 시대가 되면 하늘에 아마도 지금 도로상에 있는 자동차의 그 밀도만큼이나 많은 항공기가 떠올라갈 경우에 어떻게 관제를 할 것인가, 어떻게 충돌 회피나 위험을 느끼지 않고 자유스럽게 날아다닐 수 있게 하겠는가 하는 거의 연구의 초석이 되는 그런 기초 연구를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들이 사실 지금 현실화될 수 있을 날이 멀진 않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이제 무인 비행체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이제 적용이 되고 활용되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퀵 서비스 같은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 것들도 점차 미래에는 무인 비행체가 이제 하게 되는 걸로 기대를 해도 될까요? 네. 지금 그런 기대가 굉장히 많고요. 네. 실제로 뭐 요 근래 유튜브에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피자 배달이라든가 그 초밥 배달 뭐 이런 거 아마 유튜브에서 보셨을 겁니다. 근데 좀 더 크게 보면 이게 무인 항공기가 그냥 단순히 저런 작은 비행체뿐만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페덱스 같은 항공 화물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무인으로 항공 화물을 배달을 해서 무인으로 이송을 하고, 지상에 물류 창고도 많이 무인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에 있는 무인 창고, 무인 자동차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인 화물 택배 트럭까지 연계를 하면 전 세계의 물류를 무인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그럼 우리 실생활에서 이렇게 이용되는 이 무인 비행체를 골라 얼마나 나왔다고 보면 될까요? 최소 가장 짧게 생각했을 때 상용화 시기가요? 상용화 시기. 사실 지금도 상용화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헬리캠, 멀티콥터 이런 종류들은 주변에서 생활 주변에서, 그다음에 그 농업용 헬리콥터 같은 무인 항공기는 생활 주변에서 당장 보실 수 있는 그 현실화된 무인 항공기가 되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이렇게 퀵 서비스나 화물 택배 뭐 이런 종류는 아직까지는 좀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게 원천 기술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항공기가 하늘에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사람이 타고 수백 명이 탄 여객기도 날아다니고 5명, 10명이 타는 작은 항공기도 날아다니는 그 하늘에 사람이 안 탄 무인 항공기까지 섞여서 날아다니는 것이 안전이 보장됐다는 게 확인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한데, 그걸 위해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건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는데. 지금 화면에 보면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의 뭐 공연 같은 건가요? 지금 킨텍스에서는 저걸 공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것이 미래에 여러 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좁은 공간에서 동시에 날아다닐 때 어떻게 안전하게 날아다닐 수 있는가를 연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도구의 그 시험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사람이 뭐 직접 운전하지 않고 무인 비행체로 왔다 갔다 한다면 가장 큰 장점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타서 유리한 임무가 있는 반면에 좀 예를 들면 좀 지루하거나 힘든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면서 감시 정찰을 한다거나 아니면 위험물을 운반한다거나 그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타서 하는 것보다 기계한테 맡기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도에도 봅니다만 그 사람이 조종하는 경우에는 그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의 실수에 의한 사고도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계한테 자율적으로 맡기면 오히려 그 휴먼 팩터스, 인적 요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시장에서 무인 항공체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무인 항공기는 보도 자료에는 굉장히 새로운 것이니까 많이 나오는 반면에 시장 규모 자체는 아직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 자료는 세계 시장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조 규모 정도 되고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12조, 13조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안전하게 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스마트폰이 어떻게 진화했는가를 그거 전 세대 기술자들이 예측을 못했듯이 그 안전하게 항공기들이 섞여서 날 수 있는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미래 시장은 굉장히 폭발적일 수가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항공 선진국들이 기존의 재래식 항공기에서 지금은 무인 항공기 연구 개발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항공 선진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무인 시장을 사실 선점하는 건 물론 이제 뭐 중요한 원천 기술을 확보한 것도 있지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경제 먹을거리가 부족하다, 새로운 경제 동력이 필요하다는 얘기 참 많을 텐데 이 무인 비행기 시장을 먼저 선점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지금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시장 규모 자체는 사실은 일반 가전제품이나 일반 자동차나 이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작은 편입니다. 네. 근데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항공 선진국, 미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등등에 저희가 굉장히 가깝게 따라가고 있고 예. 기술 수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기술 수준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최근에 방사청에서 군용 무인 항공기의 기술 수준이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예. 그 공동으로 7위권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예. 우리 앞서 있는 나라들이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정도고 예. 공동 7위권이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이태리 정도가 공동 7위권으로 가고 있고 예, 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기술이 없어서 기술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었는데 지금은 원천 기술 자체는 개발도 많이 되어 있고 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발하는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 예. 오히려 관건은 기술 자체보다는 사업성, 경제성 예.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자체의 시장이 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예. 사업성, 경제성을 어떻게 살려서 해외 시장까지 포함해서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사실 한 산업이 뭐 크기까지는 정부도 지원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기업도 붙어서 사업성을 뭐 따진 후에 뭐 투자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이 정도 기술 수준이 있다면은 조금 투자해 볼 만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요. 예. 산업자원부라든가 예. 국토교통부 같은 데서 무인 항공기 쪽 분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 지금 좋은 프로그램들이 계속 기획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구사목 책임연구원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